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원이라는 건 이제 동그랗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요. 동그랗다도 괜찮지 않나? 네,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좀 애매한 말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동그란 게 사람마다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뭐가 동그란지 고르라 그러면 좀 어려워. 다 동그랗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동그랗다라는 거는 원이 정말 동그래야 되는데 정말 동그랗다? 아,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런 식의 단어들이 애매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정해버리면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딱 좋은 상황이 돼버려요. 우리가 정의,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좀 상황을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을 얘기할 때, 원의 정의를 말할 때 지금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항상 같은 점들의 모임. 그러면 이제 동글동글하게 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세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반지름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런 점들을 모아 놓으면 원이 된다. 이게 원의 수학적인 정의예요.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 볼까? 그러면 거리니까 x좌표 빼기 x좌표, y좌표 빼기 y좌표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거리겠죠? 반지름 우리가 좀 r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니셜. 그리고 이걸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두 점의 거리가 항상 일정의 변함이 없어 라는 생각을 식에 반영을 한 거예요. 요렇게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3학년 피타고라스 시간에 배우는 것입니다. 요새는 중2 때도 나오던데 뭐 그게 어느 학년에 나오든 상관없이 피타고라스에 활용해서 배웠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얼른 피타고라스 활용 잠깐 펴서 몇 분만 봐주세요. 그러면 기억이 빨리 날 겁니다. 자, 앞으로는 바로 요 식을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딱 보면 a, b가 중심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r의 제곱 뺀 r,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방정식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대충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히면 이제 말을 읽고 식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원의 중심 좌표 구해라. 원의 반지름 구해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중심 좌표가 0,0, 반지름은 루트 12, 즉 2루트 3. 중심 좌표는 0,1, 반지름은 3.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 4, 반지름은 4. 중심 좌표는 빼기 3,0, 반지름은 5. 이렇게 해서 좌표와 반지름을 식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게 일단 연습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번에는 이제 저더러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네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제곱인 4가 되는 거죠. 중심이 점 2, 3이니까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반지름이 5이니까 5의 제곱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 폼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 이 모양에 제곱 빠졌네요. 다 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외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저런 특징을 눈으로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a와 b가 원의 중심 좌표, 여기와 여기가 원의 중심 좌표입니다. 반지름은 끝으로 들어가서 제곱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환경 하에서 지금 배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 한번 좀 다시 살펴볼게요.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심의 좌표가. 그리고 반지름이 꼭 필요하다. 요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중심 좌표와 반지름. 넘어가서 중심이 원점이고, 즉 중심이 0,0이고 3, 4를 지나는 원. 반지름을 안 가르쳐줬지? 그러면 중심이 0,0이니까 x제곱 y제곱 하고요. 반지름은 r의 제곱인데 빼기 3,4를 지나. 자, 점을 지나면 대입하는 거죠.
지나는 점은 대입한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던 이야기. 25가 r의 제곱일 테니까 r은 5겠죠. 마이너스 5는 안 쳐요. 왜? 반지름은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를 치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는 두 점을 지름의 양끝. 지름이 뭔지 알죠? 지름이 이렇게 있는데 저 두 점 1,8과 5,12 지름의 양쪽 끝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두 점, 이 초록색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서 반을 자르면 그게 일단 반지름이고 두 점 A, B의 중심을 구하면 그게 바로 센터이죠. 네, 1,8이고 5,12다. A, B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원의 중심 찾은 거예요. 이제 반지름 찾아야지. 18과 50의 길이는 5에서 1을 뺀 거에 제곱, 10에서 8을 뺀 거에 제곱의 루트, 16에 64 루트, 64에 16, 80이죠? 80의 루트. 정리하면 4루트 5. 전체 길이가 4루트 5니까 여기의 길이는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 2루트 5입니다. 반지름. 그러면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죠?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9의 제곱은 5의 제곱인 20 끝. 이렇게 해서 지름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찾았어요. 지름의 양 끝점. 네, 그거 생각해 주시고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역시 그럼 이제 마음속에 상상하는 방법 방금 보여줬죠? 이렇게 지름이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3,0, 이쪽은 1,0, 이쪽은 5,1, 이쪽은 빼기 1, 빼기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중심을 꼭 찾아야 돼요. 원의 방정식에는 중심이 꼭 필요한 정보이니까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거 반지름. 네, 반지름 r을 꼭 찾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원의 방정식을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쌤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중심 찾는 건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2개 더해서 2로 나눈다.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심의 x좌표, y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심의 y좌표야.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죠. 마이너스 1,0이 중심 좌표일 거고, 그러면 2, 빼기 1이 중심 좌표일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이 두 점의 거리가 지금은 빼기 3과 1이니까 4죠? 그럼 그 절반이 2가 반지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이 5, 1, 1, 3이니까 빼서 6의 제곱에 4의 제곱 해주면 36에 16 더해주면은 52. 요거 계산하면 이게 바로 지름. 그리고 반으로 자르면 반지름.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대충 느낌 오죠? 그러니까 A와 B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 구한 거는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뭐 자세한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전 한번 꼭 해보길 바래요. 이번에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아까와는 조금 더 생소한 상황입니다. 좀 다른 상황이니까 새로운 유형을 배우는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보통 중심을 A,0로 두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자, 거기에 있는 원이 있는데 말이죠. 원이 있는데 이 원이 1,1도 지나고 3,1도 지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하고, 그 다음에 xy 자리에다가 1,1도 넣어보고 3,1도 넣어보면 a와 r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오늘은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직접 해보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미지수가 예상외로 좀 많이 나와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잘 되나?
아무튼 쌤이 적극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지만 때때로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쌤이 일단 먼저 손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 잘 되겠구나. 잘 되겠네요. y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괜찮겠네요. 연립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제곱에 2a 플러스 1 플러스 1은 아래 제곱이고요. a제곱에 6a 플러스 9 플러스 1은 아래 제곱이니까 오늘은 a랑 r이 계속 똑같아서 크게 말썽 부리지 않으므로 두 식을 빼버리면 좋은 결과 나오겠네요. 쌤이 아까 오해를 좀 했습니다. a는 하고 잘 나옵니다. 아무튼 요건 이제 쌤이 잘 쓰는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가끔 잘못 걸리면 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경우로 잠시 착각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자, 둘의 거리 한번 재볼까? 똑같죠? a-1제곱 1제곱은 a 빼기 3제곱 1제곱이다. 물론 이제 루트 씌웠어야 되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사라지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까지. 네, 쌤 이제 이걸 좀 추천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니까 이게 원의 정의에 잘 맞는 패턴이죠. a제곱 2a 플러스 1 플러스 1은 a제곱 6a 플러스 9 플러스 1 a제곱 사라지니까 a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아, 참 추천을 쌤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가지 풀이를 구사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만의 풀이가 일단 있다면 버리지 말고 잘 활용해 주시고 뭐 그런 거 있지만 한 100문제가 있으면 내 풀이가 뭐 100문제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한 60문제는 내 풀이로 풀리고 한 30문제는 다른 풀이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쌤처럼 이제 다양한 풀이를 구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이번엔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네. 그러면 y축 위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보통 0,b로 중심을 두세요. 중심의 좌표를 0,b로 두고 3,4와 2,-1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길이가 서로 어때요? 똑같죠?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알겠죠? 0b와 3, 4의 거리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0b와 1의 거리를 재서 이렇게요. 같다고 놓아라 라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전개하는 건 쌤이 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b를 찾게 되니까 원의 방정식 x제곱 y-b의 제곱 r의 제곱 있을 때 b를 찾게 되면 거리도 금방 나오니까 r제곱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또 b를 찾게 되면 그게 중심 좌표니까 저 초록색 자리에 그 좌표를 집어넣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고 라 그랬죠.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그러면 그 직선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는 건데 x좌표를 a라 그러면 y좌표는 여기다 a가 들어가니까 a 플러스 2가 되죠. 아, 점의 좌표가 a 플러스 2구나.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동그란 원이 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 두 개인 1,6과 그리고 빼기 3,2를 지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둘의 거리가 서로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a 플러스 2에서 6을 뺀 a 빼기 4의 제곱으로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개하는 거는 이제 쌤이 별로 좀 보여주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니까. 전개하면 a가 금방 나오겠고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중심 좌표와 반지름 구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a 찾기 한 것밖에 없어요. 샵1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돼? 네, 중심과 반지름 꼭 찾아야 됩니다. a 찾으면 중심은 찾은 거죠. 그리고 나서 원의 방정식, 즉 이렇게 생긴 사람을 완성해서 써줘야 된다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직접 한번 찾아보라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뭐 찾아보고 나서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이제 댓글로 검사를 한 번 더 맡아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세요.